정서준, 30대 중반의 남자. 단단한 턱선과 피아노를 연주하며 발달한 긴 손가락이 특징인 그는 한때 피아노의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면도하지 않은 수염과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명문 예고 시절 전국 콩쿠르를 휩쓸던 그는 21살 때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현재 그는 표면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작곡 알바와 공연장 정리를 하며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 재단의 이사장으로 전국 5개 클래식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준의 내면에는 화려한 무대의 그리움과 동시에 그것이 가져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는 연주자가 아닌 창조자로, 관객이 아닌 공간의 주인으로 음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밤 15주년 동창회에 참석한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 동창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관찰하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누더기 청바지와 오래된 코트는 그의 실험이자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서울 강남의 고급 연회장. 유리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형형색색의 빛을 은은하게 반사합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한 남자의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정서준, 30대 중반의 남자. 누더기 청바지에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있네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로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서준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죠. 15년 전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교실이 떠오릅니다. 피아노실에서 밤새 연습했던 기억, 콩쿠르 준비로 까맣게 변한 손가락들, 그리고 누구보다 밝게 빛났던 자신의 모습. 저기 정서준 아니야?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한때 같은 반이었던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서준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맞아, 오랜만이네. 서준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 재회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민호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죠.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초대장 받았어, 메일로.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누군가 그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서준은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알던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저기 구석에 자리 있네. 거기 앉을게. 서준은 조용히 말하고는 연회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서준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정서준 맞지? 그 피아노 천재. 와, 저렇게 됐네. 서준은 그 소리를 모두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에 비춰집니다. 15년 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저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네요. 서준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한때 같은 꿈을 꾸던 동창들을 바라보고 있죠. 모두 화려한 성공을 거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 유명 음악학교 교수, 대형 기획사 프로듀서. 그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정서준이 정말 왔네. 수군거림이 연회장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서준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15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런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선우, 유진, 태연 모두 학창시절 서준과 가까웠던 친구들이었죠. 야, 서준아, 진짜 너였구나. 어디 살고 있어? 뭐하고 지내? 선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거리감이 묻어났어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살고 있어. 별거 없이 지내고 있지. 강원도?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유진이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전국 콩쿠르를 휩쓸던 피아니스트가 서울을 떠나 강원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작곡 알바, 공연장 정리 같은 거. 서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어조에는 자신의 현실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태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예술가 낭만인의 서울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그게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투에는 분명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15년 전의 서준이었다면 상처받았을 테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회비 10만 원 낼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대신 내줄까? 선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키득거렸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있어. 서준은 담담하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비 지불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이었죠. 친구들은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말했어요. 서준아, 넌 정말 달라졌네. 옛날에는 자존심 세고 예민했잖아. 지금은 뭐랄까, 너무 담담해. 서준은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너희들도 많이 변했잖아. 그 말에 묘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변했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 그들이 우러러보던 천재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모두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동창회 간사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연회장 중앙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는 무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가장 뒷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랜 시간 그곳이 그의 자리였던 것처럼 느껴졌죠. 하나, 둘, 셋, 치즈.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후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서준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서준은 다시 구석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는 15년 전 학창시절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었어요. 콩쿠르에서 우승한 서준의 모습, 학교 축제에서 연주하는 서준의 모습, 그때의 서준은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시절이 그립지 않아? 문득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민수였습니다. 학창시절 서준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그는 서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끔은 그립지.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아. 서준이 대답했어요. 민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넌 우리 중에서 가장 빛날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학교 그만두고
연락도 끊고 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죠. 수많은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지. 그래서 찾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민수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았다고 생각해. 비록 너희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민수가 말을 이으려 했을 때 갑자기 동창회장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저기 보라고. 김 회장이 온다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서준도 그쪽을 바라보았죠. 중년의 남성과 몇몇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어요.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잠시만.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서준은 연 회장이 미묘하게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한쪽으로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죠. 그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회장? 어떤 회장? 여기 왜 오는 거지? 우리 동창회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서준은 조용히 자신의 구석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았죠. 모두의 관심은 입구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서준은 테이블에 앉아 진정한 관객처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준아. 민수가 다시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민수의 표정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누가 온다는 거지? 서준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장난기가 어려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자신감과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죠.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서준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여성은 서준 앞에 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준 대표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서준 대표님이라니.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알바생이라고 비웃던 사람을 향해 재계의 거물이 이렇게 존경을 표하다니.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할 일이죠. 음악홀 리뉴얼 건은 내일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여성이 자리를 떠난 후 연회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구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박재단 회장 아니야? 너 대체 무슨 관계야? 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 사실은 강원도 산골에만 있던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테이블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당혹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모여든 동창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서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나타난 옛 친구의 정체가 그들에겐 너무나 큰 수수께끼였던 겁니다. 서준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무대 뒤 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어. 전국 5개 클래식 공연장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지. 방금 만난 분은 그중 하나인 서울음악당의 운영을 맡고 계신 박 회장님이셔. 그 말에 동창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선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말한 작곡 알바, 공연장 정리는? 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는 지금도 작곡을 해. 그리고 공연장도 정리하지. 다만 그게 알바가 아니라 내일의 일부일 뿐이지. 동창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읽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들이 상상도 못할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던 겁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온 거야?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는 늘 궁금했어. 내가 피아노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은 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연주자가 아닌 관객으로 와봤지. 동창들이 우리 공연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준이 말을 이었어요. 가끔 너희들의 공연을 멀리서 지켜봤어. 하지만 누구도 날 알아보지 못했지. 왜냐하면 모두가 무대만 바라보니까. 구석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잖아. 서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동창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민수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 나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온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 내가 정말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태연이 물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쳤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받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거지. 오늘 나는 그걸 확인했어. 그 말에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들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구석 테이블을 지키던 사람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창들은 당황한 듯 했어요. 선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지금 시작인데. 우리 더 이야기하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 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 볼 일은 다 봤어.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거든. 서준이 코트를 챙기려는 순간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서준아. 우리 좀 더 이야기하자. 넌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서준은 유진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15년 전 그녀는 서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음악에 모든 것을 바치던 서준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길은 그저 옛 동창의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나도 너희들도. 조용히 대답한 서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에게 있어 과거는 그저 지나간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서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우리가 내 재능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모두가 너에게 기대를 걸었고 그 부담감이 너를 힘들게 했겠지.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 나는 그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피아노 건반 위에서만 음악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생겼지. 그래서 공연장 사업을 시작했던 거야. 서준의 설명에 동창들은 더욱 놀란 눈치였어요. 그들은 서준이 실패해서 혹은 좌절해서 피아노를 그만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포기가 아닌 확장이었던 겁니다.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지금 행복한 거야? 서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나는 매일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어. 수많은 연주자들이 내가 만든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관객들은 그 음악에 감동받아. 비록 내가 직접 연주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지.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준은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연할 때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선우가 물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특히 중요한 공연이 있을 때면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 있었으니까. 동창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이 무대 위에서 빛날 때 서준은 언제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묘한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준은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정리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연회장 입구로 향하는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창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쉬웠지만 누구도 그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으니까요. 서준이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준아, 잠깐만. 서준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민수는 급하게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 서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들은 언제든 내 공연장에 올 수 있지. 음악을 통해 만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울 테니까. 그 말에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서준에게 있어 음악은 결코 떠난 적 없는 동반자였다는 것을, 단지 그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고마워, 서준아. 그리고 미안해. 민수의 말에 서준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오늘 이 기억은 내게 오래 남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한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동창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들을 향해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것은 작별 인사이자 어쩌면 화해의 제스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만. 서준이 말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후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들의 눈빛만이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죠. 잠시 후 유진이 바에서 와인을 한 잔 들고 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각해 봤어? 유진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늘 인정받기 위해 살았어. 더 좋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위해, 더 큰 무대에 서기 위해. 하지만 서준을 보니 문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 태연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만 쫓다 보니 정작 내가 음악을 왜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 선우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그렇게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 자유로움이 부럽더라.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는데 그는 그 틀을 깨고 자기만의 길을 찾았잖아. 민수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서준이 말했던 게 생각나.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준이 떠난 자리에서 동창들은 자신들의 삶과 음악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과시와 허영이 아닌 진지함과 성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만남은 서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빛나는 무대 위가 아닌 구석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넓고 깊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연회장을 나선 서준은 선선한 밤 공기를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밖에는 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평범한 국산차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실용적인 차량이었어요. 서준은 차에 타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빛 때문에 가려진 별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차에 올라탄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15년 동안 피해왔던 얼굴들을 한꺼번에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서준은 차의 대시보드 위에 놓인 악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연주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곡이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펼쳐보았죠. 악보 위에는 그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음표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완성해야 할 때인가. 서준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 곡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몇 마디가 늘 그를 괴롭혔죠. 하지만 오늘 그는 갑자기 그 결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홀 리뉴얼 계획에 작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회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 외곽에 있는 그의 작업실이었어요. 오늘 밤 그는 그 곡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연회장에 남겨진 동창들은 여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고 음악을 향한 본래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기억해? 유진이 물었고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접했을 때의 설렘, 첫 무대에 섰을 때의 떨림,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의 원점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피아노가 있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피아노 위에 뭔가 있어.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연회장 한쪽에 있던 그랜드 피아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악보였습니다. 제목은 혼자가 아닌 연주였어요. 이건 서준이 남긴 건가? 선우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악보를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건 서준의 필체야. 분명해. 유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대에 그 악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그 음악은 마치 서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고독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평온함과 자유로움, 그 모든 것이 음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곡의 마지막 부분은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이 없어.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마도 이 곡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건지도 몰라.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남긴 악보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였던 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연주하는 삶에 대한. 밤이 깊어갈수록 연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무대 위의 독주가 아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합주. 서준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혼자가 아닌 연주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작업실에서 서준은 악보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이제 완성이다. 그렇게 중얼거린 서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머물던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의 음악도 드디어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